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괴물 같은 이 영양소예요, 영양제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작은 이 스틱으로 돼 있죠. 요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만큼 그렇게 아주 작지만 엄청나게 강한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에 핵심 성분이 비타민 C 550mg이에요. 비타민 C가 하루에 권장량이 75mg입니다. 하루 권장량이. 근데 이 속에 550mg이 들어있고요. 되게 약국의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것은 1000mg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참 웃기잖아요. 권장량은 75mg 이렇게 해놓고 만들기는 1000mg짜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뭐냐면은 권장량이라는 것은 보약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최소 단위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먹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비타민 C는 다다익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빈속에 많이 먹으면은 그 비타민 C 자체를 빈속에 많이 먹으면은 비타민 C는 산이기 때문에 속이 쓰릴 뿐이에요. 사람에 따라 흡수력은 다르지만은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흡수력은 다르지만은 사람에 따라 심지어 18,000mg까지 비타민 C를 연구하신 그런 분들은 전문가들은 18,000mg까지 여기로고 경구 입으로 먹는 거 요것을 18,000mg까지 이제 권해요. 그러면은 18g이라는 얘기죠. 하루에. 치유할 때 병을 치유한다든지 암 환자한테 투여하는 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비타민 C 치료법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비타민 C에 대한 치료법들은 유명한 미국의 폴링 박사,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그분의 어떤 그 이론을 따르는 학자들로 구성된 폴링 연구센터, 미국의 폴링 연구센터에서 이런 기능의학 쪽, 즉 영양소로 어떻게 질병을 케어하는가, 이 기능의학 쪽을 많이 연구를 하죠. 거기서 이렇게 18,000mg까지 경구 투여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비타민 C 정맥주사용 비타민 C는 또 달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루에 몇 g씩 집어넣어서 심지어 많게는 하루에 36g까지 사람이 몸에 집어넣는 이 비타민 C 정맥주사법이죠. 먹는 것은 18g까지. 근데 되게 처음에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18g을 다 섭취를 못하고요. 510g 정도, 10g 정도도 흡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비타민 C는 이게 사람에 따라 약간 흡수량은 다른데 일정량을 먹었을 때 넘칠 거 아닙니까? 넘치려고 하면은 땀이나 오줌 그리고 대변 이걸 다 배출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타민 C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배출되는데 무슨 필요 없이 왜 많이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기능의학을 연구하는 라이너스 폴링 연구센터에서 나온 얘기로는요. 거기 주장은 뭐냐면은 비타민 C는 우리 몸 내부에서도 세포에 직접 관여도 하지만은 땀으로 배출할 때 피부 기능을 살리고요. 우리 비타민 C 마사지도 하죠. 그리고 땀으로 우리 몸의 전체 피부로 비타민 C 샤워를 하게 되는 땀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은 비타민 C에 의해서 우리 피부 쪽에 우리하고 이렇게 관계가 그러니까 토착균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균들, 감염을 일으키는 외부에 있는 균들 이것들을 비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피부 빠져나올 때 피부 질환도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피부 세포 이게 빠져나갈 때 피부에 여러 기능을 살려내고 오히려 피부를 젊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줌으로 빠져나갈 때 방광이랄지 콩팥 이쪽의 기능을 훨씬 더 높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염증까지 제거하고, 그리고 대변으로 빠져나갈 때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고 유해균을 무력화시켜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맹장염이라는 것은 장에, 특히 대장에 대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유해균이 급증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맹장, 즉 그 충수 속에 거기에는 많은 백혈구들이 상주해요. 주변과 안에는 또 주변에는 백혈구가 상주하고 있고 더 많이 상주하고 있고 안에는 독소, 음식물 찌꺼기랄지 유해 독소를 분해하는 이런 유익균들이 잔뜩 있어요. 거기서. 근데 만약에 대장 환경이 나빠져가지고 거기에 유익균이 제대로 번식하지 못하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염증이 생기죠. 그게 맹장염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유산균 있죠? 유산균. 그리고 비타민 C를 하루에, 그러니까 약국에서 판다면은요, 하나에 1000mg짜리잖아요. 이걸 하루에 10개 정도를 먹게 해요. 거의 1시간 간격으로 먹게 해보세요. 또는 2알씩해서 5번을 먹게 해요. 그러면은 비타민 C가 넘치겠죠? 그럼 장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 환경을 싹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유해균을 억제한다겠죠? 유해균을 억제하니까 오늘 당장 이렇게 아파가지고 맹장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하루 정도만 이렇게 유산균 좀 많이 하면서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 다음날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좋아지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수술 않고요. 심지어 수술하러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수술하자고 수술 때 이렇게 누우라고 했는데도 저랑 전화하고 상담하고서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약국에 들려서 비타민C 몽땅 사고 또 이렇게 유산균 먹고 또 좀 짜게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결돼 버려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이 비타민C의 역할이 그런 것들. 이것뿐이 아니죠. 비타민C는 비타민C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날이 새도 못해요. 콜라겐 조직. 특히 이제 우리가 보자면 콜라겐 조직을, 우리 몸에 콜라겐 조직을 합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C가 피부에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콜라겐 조직이라는 얘기는 우리 몸의 모든 연결 조직을 해요. 콜라겐 조직은 단단하게 이렇게 탄력을 갖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피부로 본다면요. 피부가 있으면은 표피층이 있고 진피층이 있겠죠. 그럼 여기 진피층, 표피, 피하지방. 그러면 이 진피층은 콜라겐 조직, 엘라스틴 조직 이렇게 돼 있죠. 이것들이 이렇게 해서 탄력을 주게 되는 거죠. 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조직 이런 것들이 특히 콜라겐 조직이 이게 파괴돼요. 산화해서 활성산소에서 파괴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 스프링 같이 보시면 돼요. 스펀지 있죠. 스펀지 누르면 다시 일어나죠. 그것은 이 콜라겐 조직과 엘라스틴 조직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들이 산화돼서 이 스펀지 기능을 못한다, 굳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탄력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산화돼서 이쪽 조직이 죽으면서 이렇게 파여요. 근데 비타민 C는 이 콜라겐 조직을 합성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꼭 필요한 물질이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조직이 산화되는 걸 막아준단 말입니다. 또 이 비타민 C는
항바이러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기능의학 쪽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제가 콜라겐 조직, 우리 몸에 대부분 다 콜라겐 조직이에요. 뼈세포가 있고, 피부세포가 있고, 다 모든 세포가 지금 쫀쫀하게 붙어 있잖아요. 뼈가 단단하게 붙어 있잖아요. 뼈도 전부 다 세포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란 얘기죠. 세포 단위인데, 그 뼈세포와 뼈세포를 붙이고 있는 게 콜라겐 조직이죠. 이렇게.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우리는 전체로, 어떤 구성 성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콜라겐 조직으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 즉, 면역, 세균 억제, 바이러스 억제, 세균 억제, 그리고 유산균 증식,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 그러다 보니까 콜라겐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는 피부 탄력, 즉, 피부 비타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비타민 C만 가지고도요. 요건 이제 차차 우리가 오늘 신제품 얘기는 차차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아연이 있어, 아연. 아연은 면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미네랄이에요. 아연이 갖고 있는 항바이러스. 그래서 아연을 면역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호르몬 합성에 관여해요. 성호르몬, 생식기능에서부터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은 대부분 아연이 없으면은 합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 모든 제품 어떤 것만 한 가지만 가지고 관여하는 거 아니지만은 실제로 아연은 이런 호르몬 합성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연은 면역 미네랄이라고도 하지만은 호르몬과 관련 다양한 호르몬, 우리 호르몬에서부터 많이 있죠. 성호르몬에서부터, 그러니까 기타 멜라토닌이랄지 수많은 호르몬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합성에 관여하고, 그래서 특히 성과 생식과 관련되는 것들, 그리고 정자의 건강, 난자의 건강, 특히 정자의 건강도, 이것은 전부 다 아연이 필수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정자에는 칼슘도 꼭 필요하지만은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냐면은 아연을 성미네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아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 굴이에요, 굴.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카사노바 씨는 집사였죠. 집사였는데 교회 집사가 아니고요. 건물을 관리하는 집사, 귀족 무슨 성이 집사였는데 거기에 이제 집사였는데 저기였죠. 이 사람은 아침마다 생굴 한 접시를 먹었다 했잖아요. 이 수많은 여성을 울렸던 그런 남자였죠. 유명하죠. 성미네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역도 면역이네. 그래서 면역 제품에는 반드시 아연이 들어있어요. 어린애들 있죠. 어린이들 먹는 영양제에는 반드시 아연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아연을 가지고 이 항바이러스, 심지어 이 다양한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환들을 이렇게 실험했던 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즘은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에서, 네이버에 형님한테 물어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물론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지만은, 아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비타민 C가 있고, 아연이 있고, 이 아연도, 요것도 콜라겐 조직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면역, 콜라겐 합성, 그 다음에 호르몬 합성, 이것도 면역과 관련되고, 같이 이제 콜라겐 합성에도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비타민이라고 해가지고, 비타민 C와 아연이라고 했죠. 이게 글리신이라는 소리는 안 썼어요. 가장 많이 식약처 기준에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비타민 C 아연 제품으로서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능성 식품. 면역과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글라이신이라고 하죠. 글리신은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표준 아미노산 약 20종, 21종이라고 하죠. 21종. 근데 여기에 필수 아미노산이 9종을 필수 아미노산으로 하죠. 9종. 이 글리신은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에요. 비필수 아미노산에 들어가요. 근데 이 글리신은 간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얘기는 9종의 필수 아미노산은 나머지 10여 종의, 나머지 10종의, 12종이죠. 12종의 아미노산을 다 합성하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야.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필수 아미노산이 없으면은 다른 아미노산도, 예를 들어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하지 못할 때, 이 다른 비필수 아미노산은 음식으로부터 섭취하지 못해도 필수 아미노산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충분한 양이 하려면 그만큼 필수 아미노산이 더 많아야죠. 그리고 간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음식이 관련된 것들, 간이 이런 것들,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합성해야 되는데, 똥똑 해결하느라고 이런 일을 다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필수 아미노산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이지만은 이것들이 턱없이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소화력이 떨어져서 음식 속에 들어있는,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고, 다른 단백질 식품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백질 음식이, 영양소 중에 단백질이 가장 소화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것들이 아무리 내가 먹는다 해도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게 장에서 독소만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형태로 먹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 형태로 먹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화력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죠, 이제. 이미 완전히 쪼개돼 가지고 이제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되는 상태가 아미노산 형태니까, 단백질의 경우. 이 글리신에 대한 것들은 역시 글리신도 뭐냐면은 면역, 그리고 콜라겐, 그리고 항바이러스, 그리고 불면증, 심지어 이렇게 멜라토닌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숙면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간질, 신경안정, 과동증, 과하게 행동하는 것들, 과동증, 다양한 형태, 뇌신경계에 관련된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에요. 그리고 피로회복, 간세포 재생,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글리신은 가장 많이 처방되는 기능식품 중에 하나예요. 영양제로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이렇게 함유되어 있고, 질병을 케어하는데 보조 영양소로서 가장 많이 이게 사용되고 있다고 그러죠. 이 자체만으로도 그런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글리신이라는 내용이죠. 제품이죠.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 비타본이라는 요 제품은 여기 나왔죠. 이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 아연, 글리신, 요것은 면역, 그 다음에 콜라겐, 호르몬, 굳이 얘기하자면은 피부, 같은 얘기지만은요. 그리고 이 글리신은 잘 알다시피 글루타치온이라는 건강식품이 있죠. 글루타치온. 먹으면은 가렵고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고 하는. 그게 이제 이 글루타치온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성분을 넣어가지고 과하게 이제 나타나게 만들어져 있죠. 이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물질이에요. 단백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글리신이 글루타치온의 원료 물질이에요. 이것은 간에서 충분히 글리신만 충분하다면은 기타 다른 조건들, 미네랄, 칼슘이라든지 충분하고, 즉 글리신과 비타민 C와 소금만 있다면은, 소금은 모든 미네랄 다 있잖아요. 이 글루타치온은 충분히 생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 혈류 개선. 그래서 글루타치온도 많은 건강식품 회사에서 이걸 팔고 있어요. 철퇴도 많이 맞지만, 왜냐면 여기에
섞지 말아야 할 걸 섞거든요. 그럼 나중에 발견될 때 이제 뭐 심지어 구속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회사에는 그런 제품을 취급하지 않죠. 쇼킹해요. 그런 제품 먹게 되면. 드셔보신 분 있죠? 쇼킹해요. 갑자기 가렵고 뭐하고 막 이렇게 훅 올라오거든요. 얼굴이 부얼개지고 모세혈관 확장되면서 요거 있으면 충분히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이게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족냉증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효과가 있죠. 이처럼 글리신과 아연, 비타민C 여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몇 시간이고 몇 날 며칠이고 강의를 해도 될 만큼. 그래서 뭐냐면은 비타몬이에요.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고 면역과 관련되는 것도 특히 비타민C. 이 아연과 비타민C, 글리신은 참 재밌어요. 우리 몸에서 칼슘 대사에 아주 필요한 보조하는 영양소들이에요. 칼슘이 특히 콜라겐 조직을 하는데,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칼슘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게 비타민 C하고 결합을 해야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 조직 자체가 단백질이에요. 아미노산의 결합이죠. 그러면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특히 글리신이 하는 역할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칼슘, 비타민C, 아연, 글리신. 아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아연은 당뇨에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 민감하게 인슐린 저항성을 억제해주는 그런 영양소로 되어 있어요. 아연은. 그래서 1형 당뇨든지 2형 당뇨 환자한테 꼭 같이 처방 아연을 넣은다. 많은 임상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에도 이 아연이 들어있고 다 이렇게 배합돼서 직접 제약회사에서 하는 것도요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 제품도 있단 말입니다. 당뇨에서부터 저혈당 개선, 이게 췌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췌장 기능을 도와서 우리가 저혈당이 일어날 때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단 말입니다. 글리코겐이 글루코스로 바뀌게 해주는 거예요.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 당이 저장될 때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해되죠. 췌장에서 나는 호르몬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글루코스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그게 다시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건강식품 중에서 당뇨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아연이 들어있어요. 같이 넣게 되죠. 이미 그런 쪽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 영양소로만 얘기한다면은 야 이거 먹으면 모든 게 다 되네. 이게 이제 영양학인 거죠. 기능 이야기고. 그래서 영양소를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마에 빠지게 돼요. 그럼 식품만 먹으면 다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봐보세요. 건강식품 회사들 뭐 회사를 보면은요. 지금 한 회사의 제품 종류가 80가지가 넘어요. 건강식품 거의 80가지 정도 돼요. 웬만한 건강식품 봐보세요. 웬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소만 공부하게 되면은 전부 낱개로 하다 보면은 그것만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제 식탁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그냥 요것만 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병인 거예요, 이제. 근데 그렇게 다양한 건강식품을 먹고 있는 사람도 우리 몇 개 안 되는 기본 건강식품과 우리 건강법, 우리 식탁을 조절했더니 우리가 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법, 식사하는 법들을 그리고 물 먹는 법,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했더니 효과가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건강법에, 자단인 건강법에, 또 자단인 제품에 이게 하나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환상적이죠. 이걸 우리 에너지밀 있죠? 에너지밀을 잘 봐보세요. 그 20종에 가까운 식물의 추출물들이 발효 추출물들이고 거기에 필수, 비필수 아미노에 다 들어있죠. 그 속에도 양적이지만은 그리고 거기에 지용성 비타민 A, E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보면은 한 번이라도 우리 에너지밀 다 봤어요. 한번 성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식탁에서 섭취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에너지밀은 식사 대용으로 대부분 단백질 제품이 단백질 제품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 단백질 제품을 먹는 것보다도, 즉 프로틴 제품을 먹는 것보다도 우리 에너지밀 쪼만하지만은요, 그거 한 스푼, 내지는 우리 스틱으로 나와 있죠. 스틱을 한 포 먹으면은 프로틴 제품을 그 이상 2배, 3배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속이 든든해요. 단백질이 몇 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속에서 발효, 즉 소화액에 의해서 펩타이드로 바뀌어요. 펩타이드는 단백질이 쪼개져 가지고 아미노산이 몇 개로 결합되냐에 따라서 이제 펩타이드 종류가 다양해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단백질의 분자단위에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분자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몇 개로 결합됐냐에 따라서 이 펩타이드 종류가 다르고 또 피부 흡수력이 달라요. 아미노산으로 예를 들어 펩타이드 제품들이 있죠. 화장품에. 펩타이드 제품은 왜 아미노산으로 안 할까? 펩타이드로 할까? 펩타이드는 덩어리가 있죠. 더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미노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느 게 피부가 좋을까요? 요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쓴다면 이게 훨씬 흡수력이 좋겠죠. 그러면은 펩타이드 크림들, 화장품들은 가능한 한 아미노산화로 되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가격이 비싸져요. 그래서 가능한 적게 하려고 하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덩치 큰 것보다도 이렇게 요게 이제 흡수가 많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흡수하려고 누에에서 추출했니,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했니, 하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 단백질이, 그러니까 줄기세포 같은 세포가 분열할 때 만들어질 때, 단백질이 합성이 될 때, 그때 줄기세포 합성 과정을 이제 중단시킨 거죠. 계속 활성화시키면 조기화 되니까, 단백질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펩타이드 화장품이 그런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 화장품은 없는 거예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면은 표현상 불법이에요. 그게 줄기세포가 아니거든요. 마치 줄기세포 화장품이어가지고 우리 피부에 있는 줄기세포의 먹이가 됐냐, 활성화시키냐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법 과장 광고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요 아미노산 형태의 우리 비타민 이걸 그냥 얼굴에 발라도 괜찮겠죠? 용도 외이지만은요, 원래 이 프로틴 제품으로 마스크팩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식품 전달하시는 분들. 근데 프로틴은 단백질이죠. 아미노산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우리 에너지밀과 잘 섞어서 얼굴에 마스크팩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다른 어떤 화장품을, 물론 이건 용도 외입니다. 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이번에 신제품 나와 있는 거 잘 활용하시고, 또 그럼 어느 정도 비타민을 먹여야 되느냐 먹을 때, 처음에 비타민 C의 하루 섭취량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까 심지어 36g까지 넣는다고 했더니 36,000mg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감기나 이렇게 뭐가 있고 몸에 갑자기 이제 열이 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떤 증상이 급성 증상이 나타나면은 하루에 10포 정도도 특별히 돈이 문제죠. 야,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하루에 20포 먹여버리겠다. 드시려면 드셔요. 늘 이렇게 권장량이라는 것은 아연이 있죠. 아연이 어떤 양을 초과했을 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 속에 들어있는 아연이 양이 100% 흡수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있으니까는 필요하시다면요 얼마나 드셔도 돼요. 그리고 또 그걸 장기간에 또 그렇게 드실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특히 여기 또 요 글리신 있죠. 이 글리신은 테스트를 할 때 하루 3g으로 해요. 3g. 3g으로 했을 때 아까 같이 글리신이 갖고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 숙면에서부터 테스트를 할 때 하루 3g. 그러면은 비타민 한 포에는 글리신이 어느 정도 있을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약 1.05ml. 그러니까 1g 정도. 여기 표시는 1g으로 되어 있어요. 1g으로 되어 있어요. 글리신 제품으로서 이렇게 많이 함량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글리신 보충제로서. 한 포에 1g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다른 식사에서도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가 불면증이 좀 심하다 그러면은 더 드셔도 된단 말입니다. 하루 3포. 좀 더 이상 드셔도 되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이나 또 수면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대상을 다 해봤는데 이걸 드시는 분들이 수면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이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비타민C 원액으로만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스틱으로 됐다든지 타블렛으로 되어 있는 것들, 비타민C 자체로만 있는 거. 이거 스틱으로 나왔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비타민C만 있다고 하면 틀어서 못 먹어요. 이게. 여기는 우리 아미노산과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 있고요. 글리신. 도대체 글리신이 뭐냐, 아미노산 얘기할 때, 요거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CLQ라고 들어보시죠? 상품명 CLQ. 어떤 특정 회사에서 누에에서 추출한 실크 아미노산, 누에 추출 아미노산을 그걸 원료로 해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명이 CLQ예요. CLQ. 그 실크 아미노산에 즉 누에 고치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에 즉 단백질에 그 단백질도 쪼개면 아미노산이니까 그 아미노산의 3분의 1이 글리신이에요. 그 실크만 먹고 그 실크 아미노산 먹고 또 별의별 이렇게 약간 과장해가지고 자기들 팔고 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 실크 아미노산이 쫙 나와요. 그게 뭐냐면 결국 글리신 제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필수 아미노산까지 다 집어넣어서 또 비타민C와 아연까지 넣어서 완벽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동충하초 아시죠? 동충하초.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한다는 동충하초. 여름에는 식물이고 겨울에는 동물이 되는 동충, 하초. 겨울에는 동물,
그 겨울에는 충, 여름에는 초, 반동 반식이죠. 이 동충하초 갖고 있는 아미노산 성분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은 역시 CQ처럼 뭐냐면 글리신이에요. 이제 다른 것도 있죠. 필수 아미노산도 있고. 그처럼 우리가 몰랐지만은 글리신, 우리가 모르고 글리신 제품을 먹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있고. 이런 것들 아시고 한번 체험해 보시고, 우리 건강, 무엇보다 우리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건강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 생기는 또 우리 주변의 건강 케어. 그래서 사업을 또 진행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